그래서 지원하실 때 지원 동기에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관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합니다 라고 쓰시면 이제 가장 떨어지기 쉬운 자소서가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뉴미디어 담당을 하고 있는 홍보팀 임소연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언론 대응하는 홍보가 있고 또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뉴미디어 채널은 저희 공사 유튜브 채널인데 저는 유튜브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는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광 디지털화를 주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국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저희 그 회사 내부에 관련된 그 경영 본부 업무를 이렇게 하는 5가지 본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전공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공보다는 사실 필기 전형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NCS랑 전공 시험을 보는데요. NCS 같은 경우는 피셋형으로 준비를 했고, 전공은 경영이랑 경제를 저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2022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경영이랑 경제학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 전 사실 경영학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전공 공부를 했던 게 경영학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전공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근데 대학 생활에서 했던 활동 중에는 저는 2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입사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2년 반 동안 토론 동아리를 했어요. 교내 토론 동아리를 했었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가 필요하게 다듬어서 그걸 내 의견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내 의견을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연습을 2년 반 동안 했던 게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입사랑은 저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교환학생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되게 그렇게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인생에서. 너무 젊고 아름다울 때 살아가는데 되게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하고 버티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경험하고 느꼈던 게 지금의 직장을 선택하고 여기를 준비하는 데에 제가 많은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하는 가치관의 기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꼭 대학생 때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학 전공자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입사자인데 2020년 때부터 관광학 시험이 사라지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학을 전공을 하지 않아서 우리 회사를 지원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취업 전 그 단계를 보면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필기에서 면접 넘어가는 그 합격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든 취준생 분들이 필기 전형을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서류가 적합, 부적합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합격을 주고 필기 기회를 되게 많은 분들한테 주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면 필기 시험을 보는 그 교실에서 한 명 붙나? 그 층에서 한 명 붙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시험 보면서 와, 내가 이 층에서 한 명 뽑히는 이 시험에 내가 이게 될까? 내가 이걸 붙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취준생 시절에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외부 시선에서 봤을 때 한국관광공사 하면 다 여행 다니고 막 관광 다니고 회사에서 여행 보내주고 이럴 것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출장으로 뭐 그런 관광지에 갈 일이 있기는 해요.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광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무조건 여행하고 관광하는 회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 지원 동기에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관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합니다 라고 쓰시면 이제 가장 떨어지기 쉬운 자소서가 되는 거겠죠. 사실 면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저희 회사 자체는 관광산업과 관광업계 업무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광을 다루고 여행을 다루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걸 좋아해서 관광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걸 하러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신입사원 업무는 각 부서별로 되게 다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 돈을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출 처리하는 거나 뭐 카드 지출일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 지출일 수도 있고 지출 처리를 하고, 부서의 탑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자료 같은 거를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요청을 처리를 하거나 굉장히 기본적인 서무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뉴미디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관리를 하고 그 콘텐츠 제작 관련 제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하나가 올라가야 된다 면 그 제작 관련해서 촬영은 언제고 편집은 언제고, 편집하면서 그 검수 기간이 또 있고, 그걸 모두 완료를 검토를 다 받아서 채널 게시가 되는 건데, 그 제반 그 일괄적인 과정에서 제반 업무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여행 콘텐츠를 하기로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되게 많이 한 편이에요. 왜냐면 유튜브 콘텐츠 자체가 흐름도 되게 빠르고 아시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고, 그 중에서 저희께 주목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여러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도 항상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제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거 어떠냐, 재밌냐. 저희 메인 채널이 있고 또 저희가 유튜브 쇼츠가 최근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쇼츠 플랫폼 전용 채널을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물론 제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의견을 끌어가는 채널이라 이게 저희 회사 좀 특징인 것 같긴 해요. 다른 데서도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입사원한테도 그 어떤 의견이나 주도권을 좀 많이 주는 회사인 것 같기는 해요. 좋아요. 팀장님, 전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팀 분위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팀인 것 같고, 막 그렇게 수직적인 분위기가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아요. 주도권이나 의견 같은 것도 편하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고, 내부 분위기는 사실 부서마다 다르지만 저희 팀은 진짜 수평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32개의 해외 지사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일본이나 중국에 가장 많이 있고, 뉴욕에도 있고, 런던이나 뭐 토론토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해외 지사가 있어서 저희 내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이 되면 3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무래도 힘든 거는 그 유튜브 콘텐츠 자체가 되게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저희는 또 준비를 하려면 업체를 찾아서 업체 얘기를 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계획안을 받아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올려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걸 만들면 그냥 한 달이 가요. 거의 진짜 빠르게 하더라도 2, 3주에 코로나 겹치면 무기한 미뤄지게 되는데,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한 3주 지나면 가버리잖아요. 끝나버리다 보니까 좀 콘텐츠를 짜내는 게 힘들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좀 힘든데, 그만큼 뭔가가 딱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보람이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아요나 댓글이나 뭐 조회수가 그렇고 이게 딱 수치로 딱딱 나오니까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저희는 국내 지사도 있는데요. 일단은 전 직원이 본사인 원주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 내부 공모를 통해서 국내 지사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순환 근무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회사인데 저희는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부서를 옮기거든요. 저는 아직 신입이고 아직 2년 차가 안 돼서 아직 경험을 안 해봤는데 순환 시에도 제가 원하는 부서를 적어서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순위까지 적어서 낸다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텀이 굉장히 짧아서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아무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죠. 회사에서. 지금은 제가 홍보팀에 있지만 홍보 업무 자체는 관리 업무고 그 전사의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기는 어렵고 그 대신 이렇게 넓고 얇게 알고 있는 정도라면 2, 3년 동안 순환을 하게 되면 되게 좀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회사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은 그만큼 2, 3년이면 이제 저는 아직 이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익숙해질만 하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으면서도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차라리 안 이렇게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으면 매너리즘도 오고 질릴 것 같은데 자주 바뀌면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꺼내기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도 겪어보니까 사람이 다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 관공서에 다니고 있지만 여기만 지원하진 않았어요. 되게 많은 회사를 썼고 되게 많이 떨어지고 막 서류에서도 떨어지고 필기에서 떨어진 건 진짜 세지도 못하죠. 그때 당시엔 그게 되게 좌절이 크죠.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다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취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버티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